안녕하십니까.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남입니다. 네, 오늘도 테슬라 소식 들려드리고, 그리고 제 돈 재산? 제가 돈 내고 제가 사서 써본 그런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아이템도 있어가지고, 네, 광고 절대 아니고요. 아무튼 그런 걸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. 네,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이제 모델 3 퍼포먼스. 이게 퍼포먼스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인증받을 때 이름을 퍼포먼스로 제출한 나라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, 그 나라가 어디냐? 바로 네, 꼬레야. 아마 뭐 테슬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. 이 이제 모델 3 퍼포먼스 버전, 아마 이제 루디크러스로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,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기록이 나와 버렸습니다. 이게 거의 뭐 유출급으로 나왔다고 하는데, 이게 잠깐 나왔다가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해요. 여기서 많이 봤던 그 인증 결과 사이트죠. 이렇게 좀 공개가 돼버렸는데, 여기서 전 세계 한 번도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모델 3 퍼포먼스, 이 루디크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롱레인지 윗 버전, 이 퍼포먼스 버전의 주행가능 거리, 그리고 뭐 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습니다. 바로 세계 최초로. 어떤 게 바뀌었는지 줄리엔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는데, 퍼포먼스도 이제 중국에서 생산됐다라는 거, 그리고 LG 배터리로 추정이 된다.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이니까 아마 LG 배터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겠죠. 물론 이제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. 그래도 퍼포먼스 버전이니까 고출력을 좀 내야 되고 캐패시티가 좀 높은 것들,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파나소닉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, 이 정격 볼티지를 봤을 때 LG 배터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뭐 전륜 모터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는데, 뒤에 모터 42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이 후륜 모터만 해가지고 303kW인데 이걸 뭐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이거 1점 몇 배 곱하는 거 있죠. 아무튼 이렇게 전륜, 후륜 마력을 합산했을 때 퍼포먼스보다 100마력 이상 향상이 된 것 같아요. 618마력이니까. 이 모델 3 퍼포먼스 루디크러스 버전에는 트라이모트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전륜에는 1개 모터가 들어가게 되고 후륜에 2개 모터, 이게 모델 S 플레드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. 근데 모델 3에 그런 것을 넣기에는 약간 좀 차 사이즈도 그렇고 뭔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여기 테슬라 라티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, 네, 맞는 것 같아요. 네, 후륜 모터가 별도로 있는데 듀얼은 아니라는 거, 이게 뭐 급 차이를 두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모터에 대한 특성도 어느 정도 좀 유출이 된 것 같아요. 여기서 유출된 게 아니라 뭐 기존에 나왔던 뭐 소스 같은 것 같은데, 기존에는 약 43에서 46마일 정도니까 대략 한 70 정도 됐을 때 이 최대의 마력을 내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, 이제는 피크가 이제 110에서도 최고 출력이 나온다. 예전처럼 이제 모델 3 퍼포먼스는 쭉 가다가 이제 훅발이 약간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, 이 피크가 조금 올라갔다 보니까는 아마도 그 이후로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, 그리고 이게 42 모터에 예전에 이제 모델 S 플레드에 들어간 그 카본 슬리브드 로터, 그러니까 로터가 막 돌아가는데 이 카본이 이렇게 못 나가게 잡고 있는, 그로 인해서 더 빨리 돌릴 수 있는 그 기술이 적용이 됐는지 좀 봐야 될 거죠. 네, 굉장히 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,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게,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러니까 모델 3 새로운 퍼포먼스가 되려 모델 S 플레드보다 트랙에서만큼은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다. 왜냐? 굉장히 가벼운 차. 네, 1800km입니다. 1850km죠, 정확히. 1850km에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엔진인 차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여기에다가 모델 S 플레드에 들어가는 트랙팩 같은 것들이 좀 적용이 돼서 브레이크 성능 대폭 좀 좋아지고,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면은 트랙에서 좀 좋은 성능을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. 그런 기술들이 과연 이제 모델 3 퍼포먼스에 제대로 좀 적용이 됐을지가 관심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, 뭐 나와보지는 않았으니까. 뭐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, 이 정도면은 대략 롱레인지보다 1000에서 2000 정도는 최소 비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. 그래도 그 정도면은 뭐 7, 8000 정도 할 것 같은데, 그 정도의 618마력 아이오닉 5N이 딱 그 정도 가격인데, 참 이제 이런 세상입니다. 1억 언더로도 600마력이 넘는 이런 고출력의 차량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계세요. 네, 물론 전기차지만. 네, 혹자는 이 우왕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차 모는 맛이 나냐 이렇게 하시는데, 전기차를 오래 타시면은 그런 사운드가 되려 좀 그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, 저는 시끄럽습니다. 시끄러워, 그냥. 시끄러워. 그렇지 않나? 주차장에서 부앙, 막 터널에서 부앙 하는 것들 보면은 이제, 저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저도 이제 전기차 오너가 다 된 것 같습니다.
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. 아무튼 간에 모델 3 퍼포먼스. 아마 이제 루디크로스 배지가 달려 있어서 루디크로스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, 뭐 다 아실 거예요. 제 유튜브 안 보셔도 이 범퍼 형상이 다르고, 그리고 이쪽에 스포일러가 모델 3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간 좀 다르게 들어갔다라는 거. 이런 좀 차이들이 있고, 버킷 시트 들어가고요. 그리고 재밌는 게 휠 커버가 들어가요. 와, 20인치 휠인데 휠 커버를 넣어준다? 아, 휠 커버의 진심이구만. 휠 커버 쓰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트랙을 달릴 때 되면은 아마 이것을 좀 떼고, 왜냐면 이제 휠컵을 씌운다는 것은 이 안쪽으로 공기가 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이고, 왜냐? 회생제동으로 다 멈출 수 있으니까. 근데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 안에 공기 같은 게 잘 들어가야 되니까 휠커버를 벗겨야 될 겁니다. 네, 그런 식으로 아마 쓰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나머지는 뭐 하이랜드랑 뭐 똑같겠죠. 물론 안엔 다르겠지만. 뭐 출시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에 이제 공개가 될 거고, 그리고 미국과 중국 동시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도 테슬라 앱 이 사이트에도 공개가 되어가지고 좀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들려드릴 내돈내산. 정말 이제 어디 협찬 안 받고 제가 제 돈으로 돈 주고 타이어 바꿔가지고 느낀 후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이제 뭐 제 차는 이제 모델 3 롱레인지고 이제 18인치란 말입니다. 참고로 이제 하이랜드 말고 지금 현행 모델 3 롱레인지 18인치의 기본 순정 타이어로 들어가는 게 바로 미쉐린 프라이머시 MX M4죠. MX M4가 사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타이어입니다. 뭐 10년이 넘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순정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,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계세요.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흡음재가 들어가 있고 탈락만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조용하게, 그러니까 공명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흡음재가 들어가 있고 전비도 확실히 좀 잘 나오고요. 다만 이제 겨울 성능, 윈터 성능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올 시즌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예전에도 이제 왜 제가 겨울에 윈터 타이어를 끼고 다니는지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, 제가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설이 보통 송도가 잘 되거든요.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이 딱 한 번 있었어요. 그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냥 쑥 드르륵 하면서 쭉 가더라고요. 제가 그거 보고 시겁해가지고 제가 이제 윈터 타이어를 끼고 다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봄, 가을, 여름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성능을 내는 타이어였습니다. 전비도 잘 나오고, 전 전비 잘 나오고 조용해가지고 굉장히 좀 만족했던 타이어고,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도 스포츠 성능도 그래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는 것들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만족한 타이어였고, 그래서 제가 한번 타이어 순정까지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차 처음 출고하고 타이어 떼가지고 파신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. 그거를 사가지고 제가 또 MX-M4를 2번 탔습니다. 두 개를 다 쓰고, 이번에 이제 타이어를 사야 돼.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단 말이죠. 모든 테슬라 타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.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. 이거 전비도 좀 잘 나오면 좋겠고, 그리고 전천으로 좀 잘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타이어가 뭐가 있을까? 제가 좀 타이어를 좀 알아보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한국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올 시즌이죠. 이게 광고도 많이 하고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, 흡음재도 잘 나오고 전비도 잘 나오는 것으로 보여져요. 가격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고, 다만 이제 이게 컴포트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뭔가 민첩함이 약간은 좀 둔화가 된다. 그래도 괜찮은 타이어, 가격이 일단 괜찮으니까. 그리고 두 번째 쓰는 게 이제 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밋 2죠. 이게 CC2라고 하는데,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모델 3 MX M4 이후로 쓸 수 있는 타이어 중에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 평이 좋은 타이어입니다. 올 웨더 타이어라서 겨울에도 눈길에서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하는데, 이게 단점이 뭐냐? 바로 이제 특유의 V자 패턴에 의해서 소음이 난다. 아무리 휘 가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타이어 이 모양을 보면은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전비가 하락을 한다. 최소 10% 이상.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한 130 정도 전비가 나오시는 분들은 150 이상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저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조용했으면 좋겠고, 좀 타이어가 좀 스포츠 성향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,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전비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. MX-M4급의 좀 전비가 굉장히 잘 나왔으면 좋겠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승차감이 좋았으면 좋겠다. 이런 것들인데, 그런 거를 완벽하게 만족하고 가격까지 괜찮은 타이어를 찾아보니까 딱 이놈이 있더라고요. 바로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.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고 아니라 제 돈 재산이고, 제가 왜 이 타이어를 샀는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참고로 이제 프라이머시 투어 AS가 미쉐린 MX M4의 바로 후속 모델입니다. 후속 모델 무려. 그러니까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면서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것이죠. 물론 테슬라에 들어가는 MX M4는 이 T0가 붙어 있어요. 지역에 따라 T1이 붙는 경우도 있는데 테슬라 5위 타이어입니다. 그래서 그냥 MX M4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타이어예요. 그러니까 테슬라의
맞게 테슬라의 요구사항, 그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맞춰서 만들어낸 그 타이어인데, 그래서 성능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비싸거든요. 그냥 테슬라 5위 타이어 치고 뭐 짝당 거의 막 20만원대 후반을 받고 있으니까. 심지어 나온지 그래도 아무리 테슬라 5위라지만 나온지 10년이 넘은 오래된 타이어인데 그래도 최신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타이어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이벤트 떨어지면 이거 사야지 했는데 떨어졌어요. 그래서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. 이 타이어가 타이어 리뷰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면에서 MX-M4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뭐 빗길 주행, 그리고 드라이브 레이킹, 그리고 마일리지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실제 이렇게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핸들링, 조용함, 그리고 컴포트 전부 다 모든 면에서 MX-M4를 압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눈길 성능이 약간은 좋아졌어요. 한 17% 정도 MX-M4보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기존의 MX-M4의 이 눈길 성능 자체가 물론 이 눈길 성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일단 훨씬 좋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이 프라이머시 투어 AS가 제네시스라든지 뭐 이런 전기차 쪽에 정말 널리 그렇게 쓰이고 있는 이 모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뭐 타이어테크 미쉐린 코리아에서 나온 건데 두 가지 타이어를 일단 제시를 하더라고요. 일단은 파일럿 스포츠 EV는 일단 18인치에 맞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성능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저는 이제 업무상 운행을 굉장히 자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3, 4만 정도 탑니다. 그래서 트레드가 좀 낮은 그러니까 수명이 낮은 거는 좀 룰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프라이머시 투어 AS 이게 전기차 전용 모델은 아니지만 사실 전기차 전용 모델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정숙성 그리고 낮은 구름 저항이 적어야 이 전비가 잘 나오니까 그리고 이 무거운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것들 물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세단과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익스트라 로드가 써있는 그런 스펙을 제공하는 그런 타이어면 좋겠다. 네, 그게 바로 프라이머시 투어 AS였고 제가 지금 써봤는데 너무 만족을 합니다. 물론 새 타이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쉐린 좋은 게 바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? 이 수명이 달아도 계속 그 성능을 유지하고 심지어 수명이 떨어지는데 더 좋아지는 쪽이 있다. 어떤 때 바로 드라이에서 뭐 브레이크 성능이라든지 이런 운전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미쉐린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뭐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타이어 하면 또 미쉐린 아니겠습니까? 제가 뭐 써보니까 초고속에서도 와 진짜 그냥 웃음 나올 정도로 네, 물론 이게 파일럿 스포츠 5 같은 그런 서머 타이어에 비견할 바는 아니겠죠. 사계절이니까 솔직히 뭐 이거랑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얘는 트레드가 거의 뭐 짱짱하니까 트레드가 뭐 540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죠. 그 진짜 고속 안정성 같은 것들이 MX-M4보다는 훨씬 좋고 그리고 이게 흡음재가 있진 않지만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. 뭐 이게 뭐 직접 데시벨을 재면 아마 MX-M4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테슬라 5위 타이어가 조금이라도 더 조용하겠지만 프라이머시 투어를 장착했을 때 뭐 휘잉하는 소리 같은 것들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 전혀 거슬릴 거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만족하는 타이어라서 좀 여러분들께 내돈내산이지만 좀 추천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전비 제가 이거 받고 이제 전비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기준은 그냥 MX-M4 기준입니다. MX-M4보다 전비가 어느 정도 더 나올까 좀 봤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. 이거 3월 9일 토요일날 참고로 외기 온도가 그렇게 막 높은 온도는 아니죠. 근데 히터 안 틀고 운행했습니다. 왜냐면 제가 히터 안 틀고 운행했을 때 MX-M4로 대략적인 전비가 130 정도 나오는 거 장거리 했을 때 그 정도를 제가 인식하고 나서 프라이머시 투어 장착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비가 어떻죠? 130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. 일부러 안 쉬었어요 제가 이거 테스트하려고 259km를 주행하는데 3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했을 때 130 전비가 나왔다. 본의 아니게 전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런 컨디션이면은 제 차는 뭐 열화가 한 10% 됐다고 쳐도 뭐 69kW 시가 캐패시티라고 하더라도 520, 530 정도 탈 수 있는 아무튼 간에 그 정도 탈 수 있는 전비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MX-M4 대비 뭐 이런 전비 같은 거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없었다. 바로 낮은 구름 저항.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게 낮은 구름 저항이 있음에 불구하고 가볍다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뭐 배수 성능도 기존보다 좋아졌고 참고로 이제 배수 성능이 CC2 같은 경우는 배수 성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좀 약간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. 게다가 CC2가 이 프라이머시보다는 좀 낮은 급이에요. 네, 다만 이제 올웨더고 전천후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지. 다만 이제 전비 떨어지고 스포츠 성능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먼 것이니까. 그러면서도 약간 컴포트한 성향이 있으면서도 고속에서 주행할 때 그리고 코너 돌 때라든지 이렇게 살짝 팍팍팍
움직일 때도 굉장히 제가 원하는 그대로 따라와 주면서 와 너무 재밌게 탔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이거 다음 날에도 제가 뭐 이게 뭐 주변에 이제 날 좋을 때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돌아봤는데 와 이래서 타이어는 미쉐린인가? 네, 그냥 미소가 지어지더라는. 네, 그러니까 컴포트 성향으로 내놓은 이 투어링 이 타이어마저도 굉장히 재밌게 썼다. 와 얘가 이 정도인데 파일럿 스포츠 5는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서 궁금해지는데 제가 주행거리가 많아가지고 주행거리가 안 많았으면은 PS5 샀을 텐데 아무튼 아쉬운 그런 것들이 있네요. 아무튼 만약에 모델 3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다음 타이어를 무엇을 살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컵에 보면은 거의 뭐 CC2를 사거나 아이온 에보 AS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시는 것 같은데 프라이머시 투어 AS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욕을 먹을 일이 없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이에요. 네,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. 단점은 유일한 단점은 뭐 그거겠죠. 가격인데 CC2를 4번 장착할 때랑 아이온 에보 AS를 4번 장착할 때보다 대략 한 2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. 짝당 한 5만원 정도는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빠르게 사면은 이벤트도 하거든요. 뭐 정품 등록 같은 거 해주고 뭐 데미지도 해주고 이거 뭐 다른 데도 다 하는 거니까. 그리고 미쉐린 웨건 그러니까 뭐 캠핑할 때 들고 다니는 웨건 있어요. 그런 것도 준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가지고 아무튼 사게 됐는데 굉장히 만족해가지고 여러분께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참고로 진짜 아무런 광고를 받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내돈내산 영수증이랑 나중에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간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.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. 바로 이제 모델 Y 소식인데 투시터 모델 Y 제가 이제 테슬라 라티랑 일렉트랙이랑 나도 테슬라 앱 이렇게 제가 눈팅을 많이 합니다. 근데 이거 보고 2인승 모델 Y 해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이거 클릭해서 보기 전에 야 모델 Y가 2인승이야? 이거 뭐 완전 뭐 퍼포먼스? 모델 Y 루디클러스인가?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니고요. 이겁니다. 이거 뭐 짐짝 짐 실을 수 있는 차네 이거 완전. 네 그렇습니다. 바로 이제 모델 Y 2시트 뒤에를 아예 시트 2개를 날려버리고 아예 상용차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차가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어디에서? 뭐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하겠죠. 다른 나라는 아직 나온 게 없지만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가 됐고 뭐 이렇게 프랑스의 각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바로 이제 모델 Y 상용차입니다 하고 광고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. 주행 가는 거리를 인증받은 거를 봤을 때 351마일 이니까 RWD가 아니라 롱레인지급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가능성이 아니라 맞아요. 왜냐면은 모델 Y 롱레인지 듀얼 모터 버전이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을 WLTP 몇 받았냐? 바로 330마일을 받았거든요. 얘는 351마일이니까 이 두 개 시트를 뺐더니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잘 나오더라. 이게 무게가 상당한가 봅니다. 약간 좀 의아하기는 한데 아무튼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20마일 정도 차이가 나고요. 근데 물론 이게 듀얼 모터가 아니라 또 싱글 모터의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RWD는 맞는데 배터리가 롱레인지만치 들어간 그런 베리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거는 나와봐야 알겠죠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트가 2개 빠져서 단순히 무게가 감소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36km가 증가를 했다. 두 번째, 듀얼 모터가 아니라 싱글 모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증가했다. 제가 봤을 때는 좀 싱글 모터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. 왜냐면 이제 상용차, 누가 봐도 상용차. 네,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다 차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,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용차 느낌이 나거든요.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, 2019년도 그렇고, 미국에서는 모델 3 롱레인지 중에 싱글 모터 버전을 팔았잖아요. 이게 현대기아는 뭐 이 싱글 모터 롱레인지를 파는데, 테슬라는 그런 걸 안 팔죠. 왜냐? 듀얼 모터로도 주행 가는 거리 잘 나오고 그리고 듀얼 모터를 강제로 팔아야 이게 다 이득이 남기 때문에. 근데 상용차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. 왜냐 상용차면 어차피 뭐 저렴하게 적당히 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실용적으로 거의 극한의 실용성을 그렇게 좀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과연 듀얼 모터인지 싱글 모터인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물차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유럽에도 똑같이 있을 겁니다. 뭐 이런 상용차로 등록하는 것 때문에 뭐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있겠죠.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. 네, 여기 기가 베를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프랑스입니다. 이게 프랑스만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미국에서 생산해서 프랑스에 보냈을 리는 없고 그냥 기가 베를린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보낸 건데 이게 기가 상하이라든지 기가 프레몬트에서도 이런 베리언트를 적용해서 내놓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미국에서 나오고 아니면 중국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
가격은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. 일단은 상용차잖아요. 이게 모터가 없건 뒤에 시트가 없건 시트가 차 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나오게 될 모델 Y 롱레인지보다는 훨씬 저렴할 가능성이 있다. 다만 얘는 상용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은 세금 혜택도 어마어마하겠죠. 네, 물론 근데 뭐 전기차 원래 세금이 저렴해가지고 근데 이거 취득세 같은 거에 분명히 이점을 보일 수도 있고 보험 쪽에서도 이점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만 이렇게 생긴 차가 이제 고속도로 1차선을 탄다. 왕복 6차선에다가 막 이 추월 차선을 막 이렇게 1차선으로 막 탄다. 이러면 이제 신고 당하는 거고 번호가 이제 상용차처럼 막 8로 시작하고 막 그럴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이버 트럭도 그런 식으로 가져오면 된다. 상용차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혜택도 있지만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다. 이거 신고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. 겉에서 보면 모른다. 이게 뒤에서 이제 남바보고 사람들이 신고를 한다니까요. 아무튼간에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지 안 들어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주행 가는 거리는 좀 길고 그리고 좀 저렴할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테슬라 소식부터 해서 내돈내산, 타이어, 거의 홍보, 이 정도면 미쉐리에서 받아야 되는, 아닌가? 제가 그 정도는 아니죠. 아무튼 간에 이렇게 내돈내산 소식도 들려드리고, 제품 추천도 해드리고,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. 네,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남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이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